미분이 끝납니다. 오늘은 끝나요. 다음 시간에 적분하면 돼요. 거의 다 했어요. 수도 거의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준 프린트의 6페이지의 함수의 극대화 극속을 할 겁니다. 여기는요, 다짜고짜 극대화 극소를 하는 건 아니고 첫 개념의 시작이 증가와 감소라고 써 있을 거야. 거기 보면 함수의 증가함을 먼저 좀 알아보고 나서 극대극소로 넘어갈 겁니다. 극대극소 판단하는데 증가와 감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림이 이런 y는 fx가 주어져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면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어떤 함수가 있어. 거기에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x 값이 있는데 더 크면 더 큰 건 무조건 결과값보다 더 크대요. 그럼 당연히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치?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증가하고 있는 함수구나. 그럼 반대로 함수가 이렇게도 그려져 있죠? 밑에. 그럼 이런 표현 보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이번엔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은 작대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면 이번엔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증가와 감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함수가 점점 커지는 것과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런 걸 그리는 거는 아직 안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fx가 예를 들어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이런 걸 그리는 건 아직 정확하게는 안 배웠잖아. 그치? 그냥 감적으로 느낌으로 x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6이 되니까 느낌상 생긴 게 마이너스 6에서 그냥 지나가고 0에서 중근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할 뿐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때 이렇게 생긴 걸 증가함수 판단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릴 수 없으니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뭔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배운 게 뭐야? 도함수지 도함수. 그 도함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야. 자, 도함수를 구해봤어. f'x가 3x 제곱 더하기 12x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2차 함수니까 예쁘게 그릴 수 있네. 이렇게 뒤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렸어. 마사.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린 이 y는 f'x는 접선의 기울기 값들의 모임이지. 그치?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거야. f랑 0이 0일 테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는 뭐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들의 부호는 뭐야? 다 플러스지. 플러스. 그치? 이 결과값은 다 플러스야.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y값들은 다 마이너스고 여긴 다 플러스지. 그치? 그럼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도함수에서 요 y값들의 부호가 갖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겁니다. 증가하고 있어 함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증가하고 있는 함수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부호들이 다 뭐죠? 항상 다 플러스 아니에요. 증가하고 있는 함수에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다 플러스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감소함수는요.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거든요. 부호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함수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함수가 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와 감소를 따질 때 뭘로 가지고 따진다?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들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니? 접선의 기울기의 값들이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인 게 있고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일 때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다.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얘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려줬던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게 3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함수에서 도함수의 값들의 부호만 있다면 원래 함수의 모양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뭘 하냐? 다 그려야 돼. 오늘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 그려서 판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원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원래는. 그 중에 소 단원으로 극대와 극소가 있고 증가와 감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예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의 괄호 1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함수의 증가와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1번의 괄호 1번입니다.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결국엔 다시 한번 어떤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어. 주어진 함수의 증감을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도함수의 얘는 도함수의 y값의 부호를 보면 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그 함수의 y값의 부호를 볼 겁니다. 그러면 미분을 해. 그래서 미분한 식은 이제 2차 함수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예쁘게 인수분해를 해서 그려. 근이 0하고 1이고 위로 블록한 함수 2차 함수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y값들이 여기에 y값들은 마이너스고 여기 y값들은 플러스고 여기 y값들은 마이너스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감소중. 여기는 증가중, 여긴 감소중.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답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야. 헷갈리는 게. 자, 일단 이쪽은 계속해서 감소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하는데 얘들아 무한대라는 값은 무한대는 상태잖아.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과 함께 합니다.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랑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한대인데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요거 있지, 요거. 0하고 1. 0하고 1은 사실 미분계수가 0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증가도 사실 감소도 하지 않는 상태인 건 맞지. 0이니까 부호가 없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0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증가하고 있고 0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순간이야, 순간. 이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상태가 지나가는 상태 중에 하나로 보거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감소한다. 이런 건데 잠깐 멈춘다에 집중해서 자꾸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냥 증가에 붙으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감소하고 있을 때 붙으면 감소하고 있다에 보고 잠깐이잖아. 잠깐. 그 잠깐. 찰나잖아. 찰나. 그리고 다시 조금이라도 커지면 바로 앞으로 가는 중인데 또는 뒤로 가는 중인데. 그렇지? 그래서 찰나이기 때문에 그냥 0하고 1은 감소에 붙으면 감소고 증가에 붙으면 증가입니다. 그 순간.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주어진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가 파악을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 파악해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적용하러 가봐요. 3번 문제 같은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가 감소는 3번처럼 개념 문제가 시작을 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좀 어색하구나. 좋아. 다시 또 천천히 보여줘야지. 문제를 잘 해석해보면 어떠한 주어진 3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수가 있대요. 걔가 어떻게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x가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지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때 문제에서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임의의 실수니까 모든 x1, x2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해석 자체가. 그쵸?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거 어디서 판단한다고? 도함수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도함수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역시 또 미분을 해서 미분. 그래서 미분에서 도함수를 찾아봅니다. 3a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 2라는 요 스몰 a라는 미지수가 잔뜩 껴있는 2차식인지 1차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수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세계면 부호가 항상 뭐다? 항상 감소해야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해됐어요?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모든 이 식의 함수값이 항상 응수인가요? 그럼 만약에 a가 0이라고 해봐.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마이너스라는 값을 가지게 할 수가 없지. 절대 없어요. 그럼 a가 0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x축이 있고요.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뀐 거야. 고1 때 했던. 이 함수가 그려질 건데 2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조금이라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잖아. 그치?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접해도 돼요. 접해도 됩니다. 아까 왜 이 순간도 그냥 갖다 붙이면 우리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갖다 붙으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했죠. 접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 이거 그림 해석하면 일단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플러스 또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림이 이러면 이 함수값들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다 마이너스면 원래 그려진 함수는 항상 감소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보면 4분의 d로 해야겠네. 짝수 판별식 써야겠네. 그래서 4분의 d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a에 a 플러스 b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얘가 0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굉장히 a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 0 이상이다. 그러면 a 더하기 3 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 이상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죠. 왜냐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국엔 우리 계속 지금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 나갈 건데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쨌든 도함수, 즉 미분한 함수에서의 부호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많이 즐거운가 봐. 뭐하기 즐거운구나.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또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고1 때 했던 2차 부등식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래.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값이 도함수값이 마이너스야겠네요.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평소처럼 일단 미분해. 그리고 미분해서 그 도함수에서 얘가 어디 있을지 우리가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라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감소래. 그럼 쟤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 일단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1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대칭축 위주로 이렇게 찢어져 있겠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 또 1은 여기부터 여기 사이. 이렇게 있어야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그리고 1은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근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제 고1 때 근해 분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판축 혹시 한 적 있어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쨌든 마이너스가 이 함수에 들어가면 결과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게 핵심이지, 그치? 그러면 그냥 씁니다. f' 마이너스가 0보다 작고요. f'1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근데 등호부터 하면 돼요. 체크해야지 항상. 등호부터 하면 돼. 우리 0일 때도 그냥 갖다 붙이면 감소하는 상태로 보기로 했잖아. 그쵸? 그 등호 붙죠. 이 두 개로 문제 풀면 됩니다. 아니 들어가서 음수가 나오면 여기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은 일단 대칭축보다 왼쪽인데 들어가서 0이 하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동으로 위치를 지들이 잡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f'-2 하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1이면 a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9 2하고 여기서 얘가 0이야. 그 정답 뭐야? 이거. 그래서 정답은 뭐야? 또는이야. 네가 합칠 거야? 아니면 뭐 교집합 찾을 거야? 뭐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정답이 얘지. 밑에 있는 거지. 얘가 정답입니다. 끝까지 헷갈리지 않고 조건을 끝까지 해석하시고. 그렇죠? 괜찮아요?
증감 잘 해내면 극대극소는 쉽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문제 풀 때 쉽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했던 이 시선을 자 7번 문제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7번 문제 풀어보세요. 쉽죠? 완전 쉬워요. 이거 하면 극대극소 하러 갈 겁니다. 극대극소를 알면 여러분들은 다 했어요. 미분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빼고 다 한 겁니다. 진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멋있게 조교 선생님들과 수학으로 토론이 가는 질의응답 주고 받을 때. 이건 뭐 식을 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그림 보고 구간 답 내라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한테 뭐 해줬어? 준 게 뭐야? y는 f'x를 줬어. f'x. 뭐 줬는지 잘 봐. 항상 문제에서 fx를 준 건지 f'x를 준 건지 기호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거 줬어. 그래놓고 fx가 증가하는 구간 어디니라고 하니까 도함수에 뭘 볼 거야? 부호 볼 거야. 그치? 그럼 증가니까 플러스 찾아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답은 0부터 2네.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답을 내면 되죠. 자칭 구간 0부터. 이게 증가다. 감소하는 거는 구간에 이게 증가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때 증가하고 감소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고 또 자칭 구간 2부터 열린 구간 무한대까지 해서 여기가 감소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결국엔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다. 그쵸?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극대와 극소를 가지겠습니다. 극대와 극소 6페이지 내용이 되는데 6페이지 내용이 되는데 해봅시다. 드디어 극대극소를 하는 날이 오군요. 자, 극대극소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최대 최소값입니다. 최대 최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최대값이랑 최소값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좀 조건이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좀 제한시켜줄게. 극대와 극소는 최대 최소인데 이 중에서도 어떤 최대 최소냐라고 하면 주어진 순간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밀한 정의를 한번 해놓고 문과의 과정에서 막 그렇게 잘 물어보진 않아요. 거의 물어보는 일은 없습니다. 습관처럼 다르게 풀 건데 이 개념 안 잡아놓고 그냥 막 풀면 나중에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야. 이거 개념 놓치고 그냥 무작정 스킬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엄밀하게 설명하는 문제 나오면 개념 다 뒤틀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지금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하나 그려보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자, 요 x가 a인 이때 요 y는 fx야. 이때 요 x는 a일 때 갚는 요 값이 요 값. 이때 y 값일 거 아니야, 그쵸? 걔가 혹시 극값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극값이라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그냥 통칭하는 말입니다. 합쳐서 극값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얘가 극값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냐? 요 x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여러분들 시선으로 만들어냅니다. 열린 구간이니까 구간이 양끝을 포함하지 않고 요렇게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요렇게 보겠다. 그러면 이 x는 a인 순간은 최소죠, 그쵸? 극소입니다. 그래서 극소값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x는 a에서 극소값 fa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극소예요. 괜찮죠? 쉽죠? 그럼 하나 더.
y는 fx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3차 함수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야. 이때 저 a랑 b가 또 극값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 이 순간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들을 만드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만 이렇게 봐봐. 첫 번째 x가 a일 때만 이렇게 봐봐. 그럼 얘는 최대죠. 그래서 이때가 극대입니다. 극대. 그래서 이 순간은 또 극대값입니다. 극대값. FA. 그 얘는 아까 전 상황이랑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 FB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자꾸 엄밀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함수는 이렇게 예쁜 함수만 있는 건 아니죠. 막 이런 독특한 함수들 많죠. 지금 이교재에 빠졌는데 2023년 버전의 유념엔 이런 함수가 16개 주고 극대독소 다 찾아봐 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요런 걸 여러분들한테 줬어. 자, x는 a야. x는 a 극값이 극값이라면 극대니 극소니 헷갈리죠. 극대입니다. 극대. 왜? 아니 요 순간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만들어. 그럼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에 얘가 제일 크네. 극대. 이게 극대예요, 이거 극대입니다.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는 최대 최소값이라서 미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분 단어가 엮여 있으니까 마치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미분이 가능해야 가능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때 x는 a일 때 극값이니? 아니죠. 아니에요.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만들어 보면 여기부터 보고 정의 안 돼 있어. 정의 되어 있는데 정의 안 돼 있어. 최소가 이때고 최대가 이때야 되는데 둘 다 정의가 안 되겠죠.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극대 극소 없는 아이입니다. 괜찮아요? 이상해요. 자, 이상하죠? 이게 극대와 극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나랑 뭘 같이 한 거냐면 함수라는 게 크게 내가 두 가지로 분류해 준 거야. 결국엔 불연속한 함수가 있을 거고 분명 항상 연속인 함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연속인 함수 중에서도 뭐만 볼 거냐면 다항 함수만 볼 거야. 이게 수투야. 수투는 다항 함수만 봐.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속인 다항 함수 3개에서의 이 3개에서의 극대와 극소는 방금 개념을 녹여서 설명하면 아주 갑자기 훅 쉬워집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때가 뭐라고? 극대. 이때가 뭐라고? 극소죠. 그치? 이제 이 판단이 돼요. 보면 여기 극대다. 극소다 판단돼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보면 이 순간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봐 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들어갈 x값이 필요한 거지 않아?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x값을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그게 극대값, 그게 극소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찾는 문제는 핵심은 결국엔 언제 극값을 갖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쵸? 그 얘는 언제일까? 얘는 언제? 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그 증감이 바뀌는 순간들 아니야?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부터 하는 거죠. 즉 우리 수투에서 하는 극대와 극소는 다항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다항함수 3개에서는 결국엔 극값을 갖는 순간이 언제냐면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순간이에요. 증가, 감소 변하는 순간.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순간은 뭐죠?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야? 근아니에요.
근 아니에요. 그거예요. f 프라임 x는 0일 때 핵심. 그래서 이거를 잘못 배우면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의 근이다라고 그냥 배워버려요. 그럼 방금 개념이 다 뒤틀려버려요. 최대 최소 개념인데 마치 미분이 불가능하면 극대 극소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야. 전혀 관련 없어. 알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극대와 극소를 갖는 순간이 그러면 이때네, 그치? 이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즉 극대와 극소일 때는 극대와 극소일 때는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순간에 x 값은 도함수의 근이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돼요. 극대와 극소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명제가 여기면 안 된다고요. f 프라임 x가 0이라고 해서 극대 또는 극소다는 안 된다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은 꼭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꼭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f 프라임 x가 0이면 무조건 부호가 바뀌나요? 아니죠. f 프라임 x가 0이니까 접할 때도 있잖아. 중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부호가 어때요? 안 바뀌죠. 부호의 증감이. 이러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냥 도함수의 근일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일 때 도함수의 근은 맞는데 도함수의 근이라고 해서 극대와 극소를 갖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핵심은 뭐라고? 다항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는 언제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야.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다항함수 3개에서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보러 갈까봐. 간단하게 적용하러 가볼게요.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9번 문제 하다가 끝날 아니 9번하고 이쪽 페이지 하다 끝날 것 같은데 9번에 1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9번에 1번 설명이 좀 길었어.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잘못 배우면 큰일 나가 나였어. 내가 잘못 배웠었거든. 그래서 극대와 극소 개념이 엉켜서 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아니 왜? 이러면서 계속 계산하면 9번에 이게 나오나? 맞네. 자,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극값을 찾아? 그러면 극값을 갖는 순간에 x값을 찾아. 그러면 극값을 갖는 순간에 x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해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헷갈리죠? 자, 머릿속에 한번 해봐요. 증가하다 감소한대요. 증가하다 감소해. 극? 되겠죠. 감소하다 증가해. 극? 소겠죠.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를 따라가요. 자,
플러스에서 출발했잖아. 그치? 극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쵸? 극소입니다. 극소.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극대가 극소. 플러스에서 출발했잖아.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가. 그러면 출발한 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잖아. 극소, 마이너스잖아. 극소 이렇게 갑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극대 3분의 8, 극소 마팔. 그러면 4차 함수도 한번 해보세요. 9번에 2번입니다. 9번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내가 3차 함수 부호가 양수면 대충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닌가? 한번 일단 4차 함수 한번 도전해보세요. 수트에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4차 함수를 가지고 막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잘은 나오지 않아요. 특히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4차 함수는 나오는데 자,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안 해줬나? 자, 최고차 개수가 양수와 음수인 거 보면 됩니다. 개형 잡을 때 3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무조건 나올 텐데 걔도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까 그럼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겠네. 그치? 그럼 아래로 볼록한 도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함수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개형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함수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3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까 일단 이렇게 잡고 보는 거예요. 아, 물론 꼭 100%는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100%는 아닙니다. 근의 구성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해봐야 알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한데 일단은 대부분 이렇게 잡아요. 되게 특수한 모양이고 해볼 거야 이따가.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최고차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4차 함수는 3차 함수에서 또 시작을 하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3차 함수 얘가 도함수라고 쳐봐. 아 그렇지. 이 4차 함수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대강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W처럼 생겼어요. 4차 함수 W처럼 생겼어요. 근데 4차 함수는 장담 못해요. 훨씬 다양합니다. 3중근 7근 하나 2중근 2중근 막 이런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냥 W로 잡아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3차 함수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를 추측하니까 어떻게 돼요? 풀 마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M 모양으로 나와요. M. 그래서 4차랑 3차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감소부터 하는데 3차는 4차는 증가부터 하고요. 이렇게 반대가 돼요. 2차, 3차, 4차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증감이 시작이 반대가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내가 이걸 갑자기 왜 보여줬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요 3차 함수 가지고 4차 함수의 극값을 너네 찾아봐 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점이 도대체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지 이렇게 시작하는지는 알아야 극대 극소가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세고차기수 양수니까 이렇게 시작한다고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극소죠. 극소. 1일 때가 극대겠지. 2일 때가 극소겠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9번에 2번 정답은 극대값이 2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나 17 나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에 이걸 응용하면 지금까지는 진짜 한번 극대 극소 이해해보는 거였고 이해했으면 살짝 적용해보자면 11번처럼 나옵니다. 11번 문제 한번 또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걔가 x는 2에서 극대고 x는 1에서 극소래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또 판단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요. 도함수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함수에서. 그 도함수를 찾았어. 물론 a가 b가 다 있어서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위로 블록하면 확실하잖아. 그치? 위로 블록하게 그리세요. 근데 극값을 갖는 순간이 무려 2개. 그러면 부호가 무려 2번 바뀔 거야. 도함수에서. 그치? 그니까 1하고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이 그림을 보고 이 이차함수의 두 근이 1하고 2가 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니? 그럼 근각에서 관계 쓰면 정답 끝이지.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써가지고 3분의 a, 2분의 합은 3이고 2분의 곱 마이너스 6분의 b가 2다 해가지고 a는 9고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걔를 가지고 다시 써야죠. 문제를 다시 써야지. 여기가 a는 9고 b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쓰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극대 극소 원하니까 F1 구하고 F1 구하고 F2 구하시면 되겠죠. F1이 극소죠. 극소. 그래서 극소 구하면 7, 8 맞아. F2가 극대잖아. 극대 구하시면 46, 4, 9, 36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1 마삼? 마삼 정답 나왔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극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개형 좀 그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개형 그릴 준비해주세요. 잠깐만.